아니, 오늘은 좀 이 얘기부터 시작했으면 하는데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따님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대법원에서 또 한 번 결론이 뒤바뀌어서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흔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세기의 판결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언론의 조명을 받았는데 이제 오늘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파기 환송을 통해서 이제 고등법원에 다시 가서 또 자세하게 그 재산 분할 액수를 더 논의해 봐라 라면서 이제 그 왜 파기 환송하는지 취지를 밝혔거든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최태원 회장 쪽에 조금 더 유리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2심보다는. 네. 왜냐하면 그 쟁점이 됐던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 위자료 부분은 그대로 그냥 확정이 됐고 나머지 이제 그 재산과 관련된 분할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공동의 재산이 있고 또 개개인에게 부여된 특유 재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이 워낙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요게 계산이 조금만 달라져도 액수가 엄청 차이가 나요. 야,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담당한 변호사들은 막 가슴이 설렜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공보수랑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1심에서는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한테 재산 분할금으로 665억을 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큰데 1심에서. 근데 2심에서는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두 주식과 배가 아니네. 관련된 20배, 분할이다 20배. 보니까 네. 주식이 이제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가 지금 상승이 돼서 액수가 이제 1조가 넘는 금액으로 2심에서는 이제 노소영 씨 쪽에서 승소를 이제 일부 승소를 한 건데 결론은 핵심이 된 거는 그 300억의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노태우 정권 때 SK가 과거에 이제 통신사로 이제 성장하는 그 밑자락이 됐던 그 자금으로 그 3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분을 인정해 달라라는 게 이제 노소영 씨 측의 이제 주장이고 논리인데 네. 이걸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가지고 불법 자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야, 법리를 그런 적용을 거구나. 해서 네. 그래서 결론은 그 300억을 빼면 이제 노소영 관장 쪽에선 기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태원 회장 쪽에 조금 더 유리해지는 결론이 아마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야, 우리 신유 대표 얘기 들으니까 좀 말끔하게 이해가 가는데 여하간 두 분은 결혼할 때부터 세기의 결혼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의 만남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SK그룹이 원래 이제 선경이었잖아요. 원래.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비디오 보면 호암 마마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맞아. 예. 성경 비디오였어요. 그리고 학생복 만들었어요. 성경 학생복 같은 거. 그래서 장학 퀴즈 옛날 뭐였나 뭐 옛날에 했던 거 보면 성경에서 후원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학생복 만들었는데 여기가 급격하게 큰 게 유공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SK가 이제 정유사. 정유사 하고 네. 있는 거랑 통신사 이제 그렇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사실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무산됐어요. 노태우 정부 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재벌 특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산됐다가 다시 한번 시도해가지고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 측은 우리가 무슨 정견육차가 아니고 이거 인수하는데 우리가 이거 영향 받지 않았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거고 사실 저는 이거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그렇습니까? 법조인은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이게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가 이 300억 원 노태우 비자금이 300억 원이 들어가가지고 이거가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논쟁이 된 게 만약에 이게 노태우 비자금이 많으면은 국고 환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추징 그게 매수를 정상이지. 그게 정말 노소영한테 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때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2심 재판부가 엄청 빡쳤대요. 최태원한테. 왜요? 뻔뻔해서. 그러니까 이게 귀책 사유가 누가 봐도 조강지처가 있는데 그렇죠.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혼의 자식이 생겼다고. 바람 펴가지고 혼외자이 네. 생겼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뻔뻔함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 감정이 실린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리고 SK 그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뭐 네. 우려들이 나와서 그래서 파기환송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봤는데 어쨌든 최태원이 뻔뻔한 거로 솔직히 우리가 진짜 질타를 해야 된다. 근데 예. 이게 김준일 대표님 말씀이 일견타당한 게 변호사들이 가사 사건 많이 하고 싶어해요. 왜냐면 법리가 별로 없거든요. 아, 이건 그래요? 법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판례는 많지만 법리로 푸는 게 아니라 두 당사자 사랑했던 두 당사자의 이별을 가지고
누가 더 귀책 쌓이고 있냐 이걸 이제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뭐 법대로 딱 무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누가 더 괘씸하냐 그러니까 혼인 파탄의 그렇구나. 원인의 사유. 귀책이 누가 더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가사법원에 상당한 재량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저는 이거 확인은 안 됐지만 다 2심 법원이 네. 노소영 관장 쪽에 상당히 유리한 그 결론을 내린 건 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법리를 우리가 따지자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러면 말 그대로 노소영 관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몰수 추징을 해서 사실은 그럼 국가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서 상당히 좀 꼬이는 면은 좀 있는데 아마 파기환송심이 들어가면 그래도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의 취지대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최태원 회장이 조금 더 웃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 총수가 트럼프의 사저 그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저기 손정희 소프트뱅크 쪽에서 이제 그 다리를 놔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4대 기업을 총수를 부른 거 뭐 무슨 내용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부른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왜 불렀는지. 예. 그러니까 뭐 골프 좋아하고 하는데 굳이 기업 총수들 지금 미국의 좀 상황을 좀 이해를 하자면은 하나는 그 지난번에 우리 한국인 이제 구금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 네. 그 다음에 역풍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예. 내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왜냐하면 문제 제기가 이게 아니 지금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기업들이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 특히 조지아는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조지아 주지사가 지금 한국 찾아오겠다라고 하고 한국인들이와 다시 돌아오라 막 외치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이거는 좀 무리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유화적 제스처 이런 것들을 좀 취해주면서 한국한테 조금 뭐 이제 그 비자를 한국인 쿼터를 내는 거는 이거는 입법부 소관이에요. 그거는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네. 입법부를 통과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뭔가 최애국 대우, 뭔가 특혜나 뭐 이런 것도 좀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시그널들. 어쨌든 자기도 지금 최대한 중간 선거가 아직 조금 있지만은 지금 최대한 많이 실적을 보이기 위해선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요거를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좀 연결짓는 분들도 있죠. 직접적으로 여기서 관세 협상 얘기가 나오진 않겠지만은 네. 관세 협상이 지금 그린라이트가 커진 상황인데 한국 기업들하고도 지금 좀 우호적인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리고 네. 이제 그 4대 그룹 회장들이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워낙 좋아하니까 동반 라운딩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좀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우호적인 사람들하고는 골프 자주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뭐 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뭐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람이 하는 거라서 트럼프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바보는 아니라고 골프 쳐줬다고 막 갑자기 다 뭐 막 퍼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거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뭐 골프 또 타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회장님들 네,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제가 우리 회장님 타수를 공부해 왔어요. 진짜? 4대 그룹 임원들한테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우리 회장님들의 골프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물론 정확한 타수는 모릅니다. 게임마다 다른 것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골프를 같이 많이 친대요. 주로 어디서 치냐?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해비치 CC 쉽게 얘기하면 현대차랑 관련된 골프장에서 치는데 둘도 역시나 골프는 뭐니 해도 내기 골프가 제맛이기 때문에 두 분도 홀마다 이렇게 내기를 한답니다. 대부분 그런데 정의선 회장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이 더 많대요. 그 얘기는 이재용 회장이 정의선 회장보다 조금 더 잘 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얼마나 잘 치는 거냐? 정의선 회장은 앞자리가 9고요. 90타 정도 친다는 거고 평균적으로 이재용 회장은 80타 정도 친대요. 80타, 90타 얼마나 잘 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지금 골프 친 지가 한 7년 됐는데요. 아직도 120을 칩니다. 공을 많이 사서 가겠네. 예. 안 잊어버리고 못 찾는 싹쓸이해서 분들 갑니다. 계시거든요. 아, 신인 대표 골프 좀 쳐요? 아니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이제 야구를 했었기 아. 때문에 이제 허리 쓰는 법을 골프에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비가 많이 납니다.
장타라서 옆에 홀 가서 찾아야 돼요. 예. 아니 그리고 제가 SK 임원한테는 물어봤더니 한 얘기가 우리 회장님은 사실은 골프보다 테니스를 즐겨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대요. 방금 전에 세계 이혼 재판에서 본인들의 유리한 결정으로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문자 보낸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야 트럼프가 타당 $10,000짜리 치자는 거 아니야 우리 회장한테? 왜냐면 너 돈 벌었으니까 그러면서 아하. 영어로 뭐라고 쳤냐면 I heard good news Supreme Court. You save some money.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야. 얘기를 농담 삼아서 하더라고 보니까. 야 너 돈 굳었으니까 돈 좀 써. 이런 거잖아. 그런 요구를 부당한 요구를 받을까봐 걱정된다는 얘기를 농담으로 하던데 여하간 관세 협상이 진짜 훈풍인 게 나가면서 우리 당국자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괜찮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이 지금 스타게이트 관련된 이 AI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가 거의 불기둥으로 그렇죠.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전 앞으로도 이 확실히 우리 한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관세 협상도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얘기했듯이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지금 일본도 막 땅치고 후회하면서 서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처럼 조금 더 뚝심 있게 대처를 하고 또 네. 기업에서도 뭐 트럼프랑 만나서 교류도 더 하겠지만은 일단 관계 당국도 저는 철저하게 전략 전술에 입각해서 좀 지연 전술로 저는 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가장 좋지 않을까. 이쯤 그렇게 봅니다. 해가지고 경향신문에 계실 때 경제부에서 오래 활약하셨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유학도 다녀오신 우리 김준일 옹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과연 갖고 가는 걸까요? 이게 일단 저번에 경제통 김준일이라고 여기서 경향에 뒀으니까 김준일이 무슨 경제통이냐? 경제통은 아니고요. 그냥 경제를 많이 알아요. 하지만은 관심이 있고 그래서 경제 네. 기사도 많이 읽고 뭐 한국은행도 출입하고 금감원도 출입하고 경제통이신 그게 증권거래소도 출입하고 뭐 그랬어요. 예. 지금 이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베선트가 지금 재무장관이 갑자기 CNBC랑 인터뷰하다가 한국하고 협상이 지금 얼마 안 그러니까, 남았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앞단에 무슨 얘기들을 그 미국 기자들이 물어봤냐면은 중국하고의 협상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게 더 궁금하구나 미국 예, 기자들은. 당연하죠. 네. 자기 국내적으로 봤을 때 뭐 덩어리도 더 크고 그 중국이 막 미국을 쥐고 흔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하고는 얼마 안 남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의 미국의 상황은 뭐냐면 지금 왜 지금 되고 있느냐. 미국이 했던 방식으로 중국이 그대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돌려주는구나. 완전히 미러링이에요. 미러링. 그러니까 0.1%라도 미국께 들어가면 우리는 이거 우리가 간섭해서 통제할 수 있어. 수출도 막고 이렇게 기술도 통제할 거가 미국에 하니까 0.1이라도 중국 기술이 들어가거나 중국에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거 히토리오 수출 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톤당 뭐 $80니 이런 거 중국 배에 대해서는 이거 부담금 물릴 거야라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그대로 지금 하가서 우리 하나오션 있는 하나오션이 완전이다 지금 제재한다는 거 매겼잖아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거의 뭐 새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등 터지게 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랑 계속 이렇게 붙으려면은 이게 전선을 중국하고 단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하고 협상이 길어지는 것도 부담이고 한국이 또 중국하고 우호적으로 되는 것도 이게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국 얘기 좀 웬만하면 받아줘가지고 이거 정리하자. 미국 쪽에서 이렇게 좀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문제는 우리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이외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우리나라가 얘기했던 게 지금 4,100억 달러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인데 3,500억 달러면 84%인데 이러면 외환위기 난다라고 해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얘기를 했는데 메선트가 얘기를 한 거는 그거는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의 소관이지 독립기구다. 우리가 하지만 내가 연준이라면은 맺어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물론 연준일이지만은 정부의 입김이 100%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화스왑을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맺어주고 뭐 이 금액의 한도에서는 계속 맺어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원화로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화로 투자.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 돈으로. 그러면 그거를 받은 게 미국이 알아서 달러로 바꾸든 니들이 환전은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하나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500억 달러를 오늘 트럼프도 선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이해가 가는 게 맨날 지르는 게 선불로 받았고 내가 이 정도 땡겨왔다라는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전체가 3,500억 달러가 지금 다 현금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던 예를 들면 보증이라든지 에쿼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패키지로 좀 구성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직 근데 나와봐야 알지만은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특히 이제 일본이 맺었던 방식 그 방식으로는 똑같이는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일본이 뭐였냐면은 45일 안에 트럼프 위원회지만 사실상 트럼프라고 이제 읽는 트럼프가 여기다가 꽂아라고 하면은 45일 안에 일본은 돈을 갖다 붓고 네. 그거를 안 하면은 관세는 내 맘대로 결정해서 다시 올릴 거야. 그리고 그 이익이 나면은 반반씩 미국하고 일본이 갖고 손해가 나면은 일본이 100% 책임지고 원금이다 환수가 되면은 미국이 90%를 갖는 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일본이 맺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절대 이런 방식은 못 받아들인다. 이건 상업적 합리성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는 아닌 좀 유리한 방식으로 네. 지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저도 이재명 대통령 뭐 미국 다녀오시고 뭐 했을 때마다 항상 국민의힘에서 무슨 뭐 최악의 합의다 뭐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럼 사인 하란 뜻이냐? 그럼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세요. 그렇지. 일본 지금 총리 끌려 내려가고 나서부터 뭐 다음에 수상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신없어, 지금 보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과의 그 협상 내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반면교사로 당연히 삼아서 이재명 대통령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국익을 위해서 끝까지 잘 버틴 거니까 잘한 거고 또 하나는 전 자신감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걸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경제학의 기본이 초이스, 선택 아닙니까? 결국에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을 우리가 해서 이득이 돼야 되는데 누가 봐도 트럼프와 어떤 계약을 맺어도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미국이 압도적인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럼 누가 급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두를 필요 없고 정말 우리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뭐 저도 뭐 그 마스가 우리가 그때 뭐 조선업 뭐 네. 기술도 제안했고 뭐 현금 투자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에 너무 끌려갈 필요는 없다. 미국이 더 네. 급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